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술 광고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길거리에서 알코올 중독 예방 캠페인 버스킹을 하고 있는 단주한현 원장 안영남입니다. 이제는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다국적 제약회사의 과도한 마케팅에 의해 돈을 내고 오히려 병을 사먹고 계시는 분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자 콘텐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만 잘 보셔도 병원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돈을 아끼고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검사해도 아무 이상 없다는 비특이적 흉통을 가진 환자분들이 필요 없는 약을 먹지 않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흉통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다 해도 이상 없다는 진단을 받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 10대 학생들 중에도 자꾸 공부하는 도중에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분명히 심장의 이상은 맞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고 하니 어떤 환자분들은 차라리 뭐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식도염을 의심해가지고 위 내시경을 해도 정상이라고 그러고 근골격계 이상을 의심해서 엑스레이 찍어도 정상, 심전도, 심장 초음파, 심장 CT까지 다 찍어도 정상, 혈액 검사도 정상. 사실 이 정도가 되면 의사도 더 이상 해줄 검사가 없어집니다. 물론 환자의 통증 빈도가 아주 강하고 심하다면은 심혈관 조영술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심혈관 조영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사 자체도 좀 위험할 뿐만 아니라 검사했다가 별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과잉 진료로 판단해서 심사평가원에서 병원비를 삭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부터 환자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방치하거나 혹은 저용량 아스피린이나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처방받아서 예방 치료라는 생각으로 복용하게 됩니다. 또는 홈쇼핑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제품들을 사서 복용하게 되겠죠. 문제는 아스피린, 콜레스테롤 영양제 등으로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도 치료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고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거죠. 즉,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결국 스텐트 시술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코스입니다. 따라서 10년, 20년 뒤에 더 큰 흉통과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서 스텐트 시술을 받지 않으려면 올바른 예방 치료를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원인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는 각종 검사보다는 감별 진단법이 더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감별 진단법에 대해서는 제 채널에 따로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보십시오. 매운 음식이나 커피 믹스를 복용하여 증상이 나타난다면 위식도염인데 그렇다면 정말 다행인 겁니다. 일반적인 제산제는 일시적인 효과이고 장복하게 되면 오히려 만성위장 장애로 진행되거든요. 그러나 보험이 되는 한약 중에 평이산 그런 약들이 있는데 위식도염을 치료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게 되면 근본 치료가 됩니다. 정말 다행인 거죠. 두 번째, 만약에 근골격적으로 인한 흉통이라면 침치료, 습부항, 물리치료, 운동치료를 하면은 몇 번에 금방 없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만일 신경성 질환이거나 예를 들어서 건강염려증, 공황장애 쪽이라면은 생명과는 관계없어서 다행이나 참 치료하기 힘들어집니다. 이는 오랜 시간을 들여 마음먹기 이런 걸 바꿔야 하는데 생활 개선도 해야 되겠죠. 즉 복합적인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쩌면 의사의 손을 좀 떠난 질병이죠. 만일 10대, 20대라면 처음부터 혈관 조영술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라든가 심혈관 조영술을 했는데도 보이지 않는 모세혈관 협심증일 때 그때는 흉통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가벼운 초기 협심증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명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단, 그냥 두면 동맥경화의 특성상 세월이 가면 저절로 점점 더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근본 치료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근본 치료가 도대체 뭔지 그걸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20년 지난 뒤에는 아마 감사하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혈관벽에 혈전과 콜레스테롤이 딱 걸리기 시작하는 그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에 의해서 혈관의 벽에 염증과 상처가 생기게 되면은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혈전과 콜레스테롤이 처음에 들러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욕심 부리기,
뭐 누구랑 경쟁에 싸우기, 빨리 성공하기, 막 성질 급하게 부리고 확 버럭버럭 내기 이런 것을 고쳐야만 혈관벽에 상처가 나지 않고 혈전과 콜레스테롤이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명상이나 일기 쓰기 또는 휴식, 여행 같은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당연히 담배를 끊고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담배는 혈관 수축과 경련을 즉각적으로 유발합니다. 독성 물질도 아주 많아서 혈관벽에 상처를 많이 유발하죠. 이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별 영향을 받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분명히. 아마 그런 분들은 유전적으로 또는 뭐 성품이라든가 타고난 성격, 주변 환경 등의 이유로 혈관 상처 치유가 좀 빠른 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스트레스 푸는데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재미있게 땀 흘려 운동을 하고 나면 기분이 확 풀리는 것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혈액순환도 빨라지면서 혈관 탄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혈관 탄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부풀었다 줄어들었다 잘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럴수록 혈관이 터질 위험은 줄어듭니다. 혈압도 떨어지게 되죠. 당연히 뇌경색, 뇌출혈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끔 TV에서 운동을 오래 한 노인들이 나오셔서 뭐 신체 나이가 20대보다 낫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분들이 다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운동의 효과죠. 자, 세 번째. 식이요법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저지방, 아주 강력한 저지방 음식이 이게 권유되었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한 시도였지요. 그런데 이 혈중 콜레스테롤의 70%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간에서 합성된다는 게 밝혀지면서부터 조금 식이요법은 퇴색되고 있습니다. 마음 다스리기와 운동이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밝혀지기 때문이죠. 결론은 식이요법은 골고루 드시되 식사량을 많이 줄이는 것, 즉 소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정말 중요한 건데 별로 얘기를 안 해주죠. 이렇게 위에 세 가지만 노력하셔도 사실 웬만한 성인병이라든가 현대 질병은 다 저절로 낫게 됩니다. 의료 카르텔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거나 또는 자세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지 않는 겁니다. 3분 진료해서 빨리 약을 처방해야 되지. 3분 동안에 이런 거 알려주면 뭐 다 망하게 해요. 그래서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기혈을 순환시키는 한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에 세 가지 방법을 하기 곤란한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효과도 빠릅니다. 일시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단점이긴 한데 또 맛도 없지요. 하지만 위식도염, 고지혈증, 어지럼증, 팔다리 저림, 무기력, 고혈압, 중풍 예방까지 한꺼번에 다 가능하니 절대로 비싼 것이 아닙니다. 별 효과 없고 부작용만 많은 약을 10년, 20년 복용하다가 스텐트 시술 받거나 혈관 우회술 받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겁니다. 10년 뒤를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한약으로 치료하십시오. 불안하게 살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스텐트 시술을 받은 분이라면 반드시 한약으로 치료를 하셔서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재발을 막을 수 있어요. 자, 단주 한의원에서는 12일 단위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치료 후 약효가 미미하여 치료를 중단하실 경우 마지막 12일 지약값을 전액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하고 재현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믿고 치료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